혹시 지금 난방비 걱정하고 계신가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72세 박영숙 씨. 지난 겨울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는 박영숙 씨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데 난방비까지 15만 원이면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 지원금 덕분에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88라이프의 닥터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 안 하면 최대 70만 원 넘는 혜택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제 주변 어르신 대다수 이걸 몰라서 못 받고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알려드리기 앞서 이런 정보는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들 빠짐없이 챙겨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같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에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상자 중 약 30%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 30명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일단 해당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신청 자격이 있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면 더욱 챙겨보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철수 씨, 75세. 혼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동네 복지사가 찾아와서 알려줘서 작년에 처음 신청했는데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그동안 추운 겨울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데 하고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김철수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겨울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난방비가 부담돼서 보일러를 제대로 못 틀었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받는 거예요. 4인 가구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등유도 살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순자 씨 69세. 아들 부부와 손주 하나 이렇게 4인 가구로 살고 있는데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겨울 내내 난방 걱정 없이 지냈어요. 손주가 아직 3살인데 따뜻하게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죠. 예전에는 가스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씨 가족은 아들이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절기용, 하절기용 따로 나눠서 써야 했는데 이제는 기간 내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세 걱정되잖아요. 요즘 폭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온열질환 위험도 높고요. 그때도 이 바우처로 전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부담 크면 그때 집중적으로 써도 되고요. 정말 유연하게 바뀐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1세 최명숙 씨. 작년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걱정됐어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 전기세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었죠.
덕분에 건강하게 여름을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니까 따로 떼올 필요 없습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수급자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다 확인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1세 정미숙 씨, 무릎이 안 좋아서 동사무소 가기 힘들었는데 아들이 대리 신청해 줬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만 갖다 주니까 금방 처리해 주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놀랐어요.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정 씨 아들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바로 처리해줬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시군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보통 신청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물 카드를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상카드로 요금해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등유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전기세나 가스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아줍니다. 어떤 방식이 편한지 신청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최영희 씨, 68세. 가상카드 방식을 선택했는데 매달 고지서 올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돼서 나오니까 너무 편해요. 따로 챙길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실물 카드가 좋을 것 같았는데 가상카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최 씨는 도시가스를 쓰는데 매달 고지서를 보면 에너지 바우처 할인 금액이 표시돼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인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는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탄 쿠폰을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 지원으로 연료비를 받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 가구 47,000원, 2인 가구 58,800원, 3인 가구 75,8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을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즉, 여름철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고 겨울 난방은 연탄 쿠폰 같은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78세 박동수 씨,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겨울에 연탄을 떼서 난방을 한답니다. 연탄 쿠폰을 받고 있어서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여름철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대요. 여름에 선풍기 틀고 TV 보는데 전기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 전기세를 낼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카드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보세요. 1600-3190입니다. 카드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소가 잘못됐거나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카드를 보내는데 주소가 틀려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꼭 알려줘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세대원수 변경 같은 정보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언제든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73세 강순덕 씨,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 신고를 깜빡했더니 카드가 옛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새 주소로 다시 발송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는데 콜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옛날 주소로 배송됐다는 거예요. 새 주소 알려주니까 바로 다시 보내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로 정확히 뭘 살 수 있을까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는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이건 가상카드 방식일 때 그렇고요. 실물 카드가 있으면 등유나 LPG 가스는 지정된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연탄도 살 수 있습니다. 단,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가맹점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0세의 김광수 씨. 시골집이라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등유를 쓰는데 카드로 등유 사니까 현금 부담이 확 줄었어요. 겨울 내내 쓸 등유를 한꺼번에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등유 살 돈이 없어서 조금씩 사다 썼는데 이제는 한 번에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씨는 겨울에 보일러용 등유를 한 달에 10만 원어치씩 썼는데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부담이 확 줄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이 낮으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한국전력에서도 에너지 나눔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주기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가스비를 지원해줍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정숙 씨, 67세.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라서 지자체 난방비 지원을 받았답니다.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겨울에 가스비를 30만 원 지원받았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죠라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5월까지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오기 전인 9월이나 10월에 신청하면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7세 박동진 씨,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10월부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한 달치 난방비를 그냥 날린 셈이죠라고 아쉬워하시더군요. 박 씨는 올해는 9월에 미리 신청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작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일찍 신청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 꼭 챙겨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거나 복지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대신 챙겨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신청하셨어요? 한마디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의 40%가 가족의 대리 신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2세 김민지 씨.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였는데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김 씨가 대신 신청해드리자 어머니는 난방비 걱정이 없어졌다며 정말 고마워하셨다네요. 이런 복지제도는 어르신이 직접 챙기기 어려우니까 자식들이 먼저 알아봐야 해요. 동사무소에 가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더라고요. 김 씨의 말처럼 가족의 관심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혹시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정보나 장애인 등록이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남 목포의 74세 윤석희 씨, 처음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확인해보니 장애인 등록 정보가 누락되어 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윤 씨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승인받았고 괜히 포기할 뻔했어요. 꼭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보세요. 라며 주변에 조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드 사용 관련입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활성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받자마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 전화해서 활성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 번호로 전화하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가상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할인이 고지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에너지공단이나 공급사에 바로 문의하세요. 충북 청주의 72세 이경자 씨는
처음에 카드가 안 돼서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활성화를 안 한 거였어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됐죠. 그 뒤로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본인 명의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실물카드로 등유나 LPG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 바우처는 반드시 에너지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일반 물건을 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부적정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도의 69세 한명숙 씨는 카드를 받고 처음엔 헷갈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됐어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에너지에만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하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겨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온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러 가실 때는 꼭 담당자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밑반찬 배달, 돌봄 서비스 등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습니다. 전북 전주의 73세 김순희 씨.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갔다가 문화누리카드랑 교통비 지원까지 한꺼번에 받았어요. 공무원이 알아서 다 챙겨주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다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필요할 때 아끼지 말고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충남 천안의 75세 최병수 씨는 작년에 남을까봐 아껴 썼는데 결국 10만 원이 소멸됐어요. 올해는 필요할 때 충분히 쓰려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당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74세 김영자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지원 받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세금 내고 사셨으니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88라이프가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